안녕하세요, 코드리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내판 커버드콜 상품들에 대해 상장 이후 수익률과 MDD 분석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적의 QQQ, SCHD의 조합을 뛰어넘는 ETF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단순 수익률 뿐만이 아닌 변동성도 더 적은 ETF이니 관심 갖고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P 500에 투자를 하면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정확히 말하면 ETF들 중 S&P 500을 장기적으로 능가하는 ETF가 약 9%밖에 안 된다는 통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 제목은 저의 채널 영상 7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QQQ와 SCHD의 조합으로 무적일 것만 같던 S&P 500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지난 10년간의 백테스트 결과도 공유드렸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2% 이상 상회하면서 MDD는 거의 같은 결과를 알 수 있었죠. 이렇게 비율별로 섞었을 때의 결과도 함께 보면서 나에게 맞는 수익률과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두 조합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기술주와 가치주의 조합이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 조합을 유지하면서 단점 또한 존재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ETF를 비율별로 유지하면서 리밸런싱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위와 같은 훌륭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텐데, 지나치게 한쪽만 상승해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 비율을 맞추는 작업이 꽤나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해외 직투계좌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생길 수도 있고요. 따라서 오늘의 제목과 같이 리밸런싱의 필요가 없이 한 개의 ETF만으로도 이 조합을 이기는 상품을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언급한 이긴다고 하는 기준이 또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선호도가 높은 QQQ, SCHD 반반 조합보다 연평균 수익률이 좋으면서 최대의 하락도 더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걸 의미합니다. 다만 이 ETF를 추천하는 건 아니니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ETF는 바로 SPMO라는 티커를 가진 상품입니다. QQQ로도 잘 알려진 인베스코 자산운용에서 출시한 상품이고 S&P 500 모멘텀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모멘텀이라는 용어가 나와 헷갈리시죠? 해석을 봐도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유행을 따라간다고 봐주시거나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고도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따르고 있으면 당연히 수익률은 클 수 있지만 변동성이 우려되실 텐데요. 역으로 생각하면 모멘텀은 죽은 주식, 즉 하락 전망이 있는 종목은 제거를 해주니 그의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ETF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벤치마크 지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S&P 500의 모멘텀 지수이고 출시일은 약 9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출시된 지 기간이 꽤 지난 ETF 치고는 시가총액이 그리 높지 않은데요. 그래도 이 정도의 규모면 거래하는 데 있어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산정 방법은 S&P 500의 모멘텀 스코어, 즉 직전에 주가 상승이 좋았던 주식을 100종목을 선별하고 연 2회 3월과 9월에 리밸런싱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구성 종목 현황을 보겠습니다. 올해 시장 상승을 견인했던 엔비디아의 비중이 가장 높고 대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TF들입니다. 흡사 QQQ와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종목 자체는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비중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SPMO의 기초는 S&P 500이기 때문에 버크셔나 JP모건 등의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성과 비교를 보겠습니다. SPMO가 QQQ에 비해 연평균 수익률은 처지지만 MDD 방어가 매우 훌륭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21.35%라는 MDD는 SCHD의 21.54%보다 높은 방어력인데요. QQQ SCHD 반반 조합과 거의 동일한 수익률을 지님과 동시에 MDD는
SCHD 100% 투자보다 더 좋은 모습이니 정말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연간 수익률 추이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해에서 SPMO가 근소한 차이로 QQQ SCHD 조합에 밀렸지만 22년도에 보여준 엄청난 방어력과 올해의 큰 폭의 상승이 좋은 결과를 견인했습니다. 구성 종목과 그 숫자를 고려했을 때 SPMO는 S&P 500을 기초로 하는 ETF이지만 S&P 500과의 비교보다는 QQQ와의 비교가 더 적절하기 때문에 앞으로 두 상품을 비교하고 추적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ETF는 XMMO라는 티커를 가진 상품입니다. 라지캡을 모멘텀으로 한 SPMO와는 달리 미드캡을 모멘텀으로 하기에 우리가 아는 기업보다는 중형주들이 몰려있는데요. S&P 미드캡 400 모멘텀을 벤치마크 지수로 하고 있으며 설정일은 SPMO보다 훨씬 오래되어 출시된 지는 약 20년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만큼 당연히 시가총액도 더 큽니다. 종목 구성은 24년 현재 약 78종목으로 되어 있고 반기에 한 번씩 리밸런싱 과정을 거칩니다. 아무래도 중형주가 몰려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앞섰는데요. 그 전에 구성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종목에 치우쳐져 있진 않고 굉장히 고르게 잘 분산된 모습이네요. 다만 종목들이 너무나 낯선데요. 대표로 상위에 있는 두 가지만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하탄 어소시에이트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꾸준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인데요. 회사가 최적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체계를 제공하고 복잡한 공급망을 관리하는 데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어 기업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활용해야 합니다. 레녹스 인터내셔널은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전기 부품 및 장비를 취급하는 업종입니다. 설명대로 기후 조절을 위해 설계부터 제조, 판매까지 모두 취급하고 있습니다. 두 ETF 모두 연평균 수익률이 지난 10년 동안 20%를 상회할 정도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괜히 XMMO ETF의 구성 종목 상위에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이번에는 XMMO의 과거 백테스트 결과를 돌려볼 텐데요. 연평균 수익률은 QQQ에 비해 1% 뒤처진 모습이지만 MDD는 SCHD만큼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과는 수익률이 무려 4%나 벌어지면서도 MDD는 오히려 더 낮은 결과인데요.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PMO와 마찬가지로 2022년 하락장에서 우수한 방어력을 보여주면서 올 한 해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값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드렸던 두 ETF를 함께 비교해보면 수익률에서는 XMMO가, 방어력에서는 SPMO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PMO는 2015년에 상장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위기를 크게 맞이한 적은 없지만 앞선 몇 차례 하락장에서도 우수한 방어력을 보여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XMMO는 2005년에 상장되어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포함한 결과를 실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리먼 사태가 있었던 전후로 몇 년간을 포함해보면 오히려 시장 성과보다 처진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스파이와는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리먼 사태 특성상 금융주의 붕괴로 QQQ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맞지 않아 스파이에 준하거나 혹은 그 이상일 수 있는 ETF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베스코에서 출시된 두 모멘텀 ETF를 보았습니다. 사실 이 ETF는 운용사가 임의로 한다기보다 SCHD처럼 특정 로직에 의해 굴러가기 때문에 패시브 ETF인데요. 최근 두 ETF의 상승세가 좋았던 만큼 연평균 수익률이 뻥튀기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진지하게 종목 교체를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내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과 조언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